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이는 없고 동갑내기 남편이랑 결혼해서 산 지가 벌써 2년인데요. 아직 아이가 없기에 신혼이라고 해도 될 만한 이 시기에 참 얼굴 붉힐 만한 일을 겪고서는 한 방을 크게 날린 후 이렇게 속이라도 털어보고자 사연을 적어보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집 근처에 건물도 가지고 계셨고 부동산 대산 외에도 수입이 좋은 전문 직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덕에 남들 앞에서 돈 때문에 기죽거나 창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의 집안이었는지라 이게 평범한 건 줄 알고서 살았어요. 집집마다 건물이 몇 채씩 있고 학생인데도 부모님께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까지의 용돈도 잘 받는 그런 일상이 말이죠. 돈 걱정 하나 없이 살면서도 내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은 욕심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까지 가고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다니는 직장은 대기업이었고 남편과는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같은 동기였는지라 부딪힐 일이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서로의 부모님께 연애 사실을 숨긴 채로 교제를 좀 오래 했었고 그러다가 결혼 정년기이던 때에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답니다. 결혼이 하고 싶다고 말이죠.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니까 학교 다닐 때의 성적이며 노력이 보증이 되는 것이다 싶었고 제가 겪어보며 느낀 성격도 참 괜찮았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는지라 지금 당장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남편과 쭉 배우자로 살고 싶은 욕심도 있었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연애 결혼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셨고요. 실제로 저희 오빠도 같은 대학에서 커플로 지내던 언니랑 쭉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편이셨는지라 저도 누굴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었답니다. 그때부터 한두 번씩 시어머니를 배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까지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며 애써 웃어 보이려 했을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다고요. 건물이 있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저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강남에 살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님 눈이 동그래지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많은 며느리가 굴러들어왔다는 것 마냥 좋아라 하는데 그걸 보고 사람이 못나 보인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니 또 동시에 사람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저랑 더 가까이 지내며 좋은 걸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에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는 신혼집을 성동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이랑 직장 위치가 같아서 위치를 알아볼 이유는 없었고요. 젊은 사람들 틈에서 성동구가 핫한 동네이기도 했고 여기에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이리로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친정에서 조금 떨어져 독립된 생활다운 걸 해보고도 싶었고요. 그때도 저희 시어머니는 강남에 살던 애가 강남에 신혼집을 구한 게 아니라 성동구가 있는 강북에 구한다면서 제게 이상하단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이 강북에 살고 계시면서 자기 입으로 왜 강북에 살려 하는지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시어머니가 돈을 밝히신다는 걸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었죠. 저는 정작 강남에 살면서 어디가 더 좋고 나쁜지에 대해 한 걸음조차 해보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지를 잘 알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신혼집 위치부터 문제를 삼으며 은연중에도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넌 돈도 많은 애가 왜 그러니? 라고요. 돈이 많은 집의 딸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건물 얘기를 단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미 강남에 사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제게서 꼭 뭔가가 나오기만도 바라셨답니다. 명절 용돈을 드리던 날에도 1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두 분께 드렸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현금을 둘한테 동시에 주냐고 말이죠. 돈도 많은 애가 왜 각자한테 100만 원씩 줄 생각을 안 하고 한꺼번에 100만 원으로 퉁을 치려 하냐면서 괜히 농담 반 진담 반이라는 듯 눈을 흘기시는 겁니다. 황당했죠.
준 사람의 성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주는지 금액부터 확인을 하셨으니 말이죠. 그때도 남편이 옆에서 무지하게 쪽팔려 하면서 엄마 왜 그래? 라고 무안을 준 덕분에 제가 조금은 화를 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만약 남편이 뭐라 말도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더라면 제가 꼼짝없이 100만 원을 더 꺼내 시어머니께도 따로 드려야 할 상황이었답니다. 그뿐이게요. 저는 저대로 돈 100만 원을 드리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조차 받지 못할 게 뻔했었죠. 어머니께서 받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이런 사소한 점들을 살면서 굉장히 크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이신데 속물이고 볼수록 별로인 것이 언젠가는 같이 지내면서 갈등이 터지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이왕이면 뭘 주려고 할 적에도 쓴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께 따로 선물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먼저 조심하면서 선물 하나 주는 것도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하며 살다 보니 저랑은 너무 맞지 않았어요. 전 돈 하나를 쓰더라도 그렇게 재미어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어머님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이것저것 재는 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던 중 시댁이 아닌 친정에서 먼저 일이 생겼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어머니랑 문제가 생길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친정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도 한 달 가까이로 누워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뜨셨어요. 그 한 달간 저는 직장을 그만뒀고 아빠도 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온 가족들이 나서서 엄마가 깨길 바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버렸죠. 잘 살기만 하던 저였는데 갑자기 떠나버린 엄마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저도 정신줄을 놓고 산 게 몇 개월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일을 쉬어도 수입이 있으셨기 때문에 먹고 살 문제까지 겪진 않았지만 돈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닥친 이 시련을 적응하느라고 모두가 날이 선 채 살았어요. 누구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눈물바람이 확 터져버릴 것 같은 상태로요. 그 어느 누구라도 친정엄마를 잃고 나서 금방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그 바람에 남편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가 눈물을 흘릴까 싶어서 웬만하면 농담 하나도 조심하면서 지냈었고요. 근데요, 이 상황에 시어머니가 등장을 하셨어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 도장을 찍듯이 시어머니가 등장을 하신 거죠.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던 그 순간에도 요란하게 오도방정을 떠셨어요. 보통 사돈이 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면 상태는 어떤지, 괜찮은지, 당사자인 저는 어떤지에 대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를 보셨죠. 그것도 아버지의 위치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하니? 그럼 아버지는 직장은 어째? 라고요. 참 요상하다 싶었죠. 이게 이 상황에서 물어볼 만한 질문인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어머님의 관심사는 그 후로도 한결같이 저희 친정아버지셨습니다. 친정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궁금한 게 많아 보이셨어요. 엄마가 위중하실 때에도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시기보다는 아빠의 직장과 그 재직 상태를 걱정하셨고요.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외로워서 어쩌냐고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머님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눈치 보는 것도 없으셨고 저희 엄마가 급기야 돌아가시자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셨답니다. 외로워서 어쩌냐고 물어보고 걱정하던 저희 아버지 옆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알아보기 시작하신 거죠. 사별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말입니다. 한 번은 유난스럽게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며 문자를 하더니 전화까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아버지 띠까지 물어를 보시는데 이게 뭐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의도는 바로 자신의 여동생을 저한테 소개시켜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한테는 시이모님이신 그분을 감히 어디다 대고 저희 아버지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와이프를 잃고 힘들어하는 저희 아빠한테 말입니다.
아버지 나이랑 띠를 물어봤던 것은 자신의 여동생이랑 합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고요. 저한테는 조금씩 아버지가 외롭지 않겠냐는 말로 티를 내고는 계셨지만 뒤에서는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처음 한두 번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연락을 취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셔서 처음엔 저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별거라도 하고 계신 거냐고 말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에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처음에 그냥 내가 걱정돼서 사돈이 자주 연락을 하시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가만 듣고를 보니 나도 기분이 더럽네. 사돈하기를 어떻게 하면 외롭냐 안 외롭냐를 이상하게 물어를 보신다니. 이 상황에 내가 누구를 소개받을 정신이 있겠냐? 근데 뭘 자꾸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인가 싶기도 하고. 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던 신뢰를 저희 아빠한테까지 범하셨던 겁니다. 직접 전화를 하신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그렇게 전화를 해서는 아빠한테 외로움 타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혹여나 시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자신한테 꼬리라도 치는 건가 싶어서 한참 말도 못한 채 속을 썩이셨다고 했고요. 그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의 시어머니니 자칫했다가 콩가루 집안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혼자 고민하던 걸 털어놓지도 못한 채 애를 태우셨다는 말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려 죽는 줄 알았답니다. 어째 그런 짓을 하셨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답을 듣고자 따져 물었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아니야. 나 말고 내 동생. 라고 말이죠. 자신이 아닌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다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뱉어내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이 나를 안심시켜줄 거라 생각을 하신 건지 당당하게 자신의 여동생을 사돈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다는 어머님의 말에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게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의 주장은 한결 같으셨죠. 이왕 이렇게 된 건 내 여동생을 소개시켜주건 나를 직접 소개시켜준 건 뭔 상관이냐. 니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애도 안 낳고 있는 마당에 외로울 어른들이라도 덜 외로운 게 낫지. 라는 말씀을 하시며 저를 반복해서 황당하게 만드셨죠. 듣고 있는데 괜히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이 기분이 들어왔어요. 괜히 돌아가신 우리 엄마만 억울하게 되셨구나 싶은 생각에 눈물도 났고요. 남편한테 말을 했더니 이번에도 남편은 쪽팔려 죽겠던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엄마 얘기를 안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는 자신의 이모까지 대동해 장인어른한테 실수를 범하려고 했다고 하니 기똥이 찼겠죠. 그래서인지 이번만큼은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장 해야 할 건 지금이라도 시댁으로 뒤져가 왜 그랬냐며 화를 내야 하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쪽팔린 스스로의 처지를 숨기고 싶다는 듯 조용히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 바로 다음날 저는 시이모님 되시는 시어머니의 여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화가 가득 나서 저에게 소리를 치는 걸 말이죠. 정말이야? 내가 별로해서 소개를 안 시켜준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딴 이유가 있는 거야?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구라도 되겠다고 한 건데 너는 네 시어머니한테까지 전화를 해. 그렇게 화를 냈다며? 너가 어쩜 그렇게 중간에서 나를 우습게 만들 수가 있니? 내가 정말 쪽이 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돈도 있는 양반이 돈 말고는 즐길 것도 없을 텐데 내가 그냥 옆에서 친구라도 돼주면서 보내려고 했더니만 라고 하면서 한참이나 씩씩대며 숨을 삼키셨어요. 제가 자신을 우습게 만들었다더군요. 아빠가 가진 돈이 많은데 그걸 같이 써봐도 되지 않겠냐는 본심까지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말이죠. 화가 나서 본심을 참아 더 숨기지 못한 채 열불을 내면서 홧김에 터뜨려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수습을 한다며 친구처럼 지내보려 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기까지 하셨죠.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 속에서 분노가 들끓더군요. 내 아빠의 재산을 같이 쓰려고 친구라는 말을 해가며 소개 한번 받아보려 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시어머니 여동생을 소개시켜주는 거라면 제가 제 전 재산을 가지고서라도 뜯어 말리는 게 당연했는데 시 이모님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제 입장 자체는 안중에 없으니
시어머니랑 함께 자매가 그딴 짓을 벌인 것이었겠죠. 오히려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만 상했다면서 징징거리는데 내가 우리 엄마도 아닌 이 사람 떼쓰는 거 왜 감당해주고 있어야 하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못 참겠다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진짜 더러워서 못 들어주겠네. 지금 쪽팔리기 누군데 어따 대고 자존심이 어쩌네를 들먹이세요? 우리 아빠 재산이라도 탐나서 어떻게든 빈자리를 채워보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음 재산 받은 며느리 덕에 돈다발 구경이라도 해보셨을 텐데 이젠 그러지도 못하게 됐네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끝에 이 말을 강조했어요. 남편이랑은 오늘부로 별거에 들어갈 테니 주워 데리고 살던 구워 삶던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께도 제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한 대로 시어머니께도 당장 전화를 걸었고요.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시어머니를 말려가면서 오늘부로 남편은 집에서 내쫓는다는 통보를 했어요. 어차피 명의도 제 명의였고 결혼하면 제가 들고 온 살림살이가 더 많은 집이었기에 남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들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잘 아는지 시어머니도 제가 별것까지 하겠다고 나오니 당황하고 겁을 먹고서는 그제서야 저를 살살 달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뭐 이런 문제로 화를 내고 죄 없는 남편이랑 별것까지 하냐고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아들 와이프한테서 쫓겨나는 거니까 평생 죄책감 가지면서 사세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그때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꾸시더라고요. 죄 없는 당신 아들이 이 상황에서 무슨 죄냐고 한참 어르고 달래더니만 나중에는 아들 얼굴을 못 보겠다면서 한 번만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제가 남편 짐까지 싸서 현관 앞에 놔두고 사진을 찍어보내니 어머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미 남편도 저한테서 연락을 받고는 화를 풀어준다며 연락을 해오던 중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아예 놀란 마음을 부둥켜 안고는 집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를 말려보겠다고 말입니다. 별거를 시작하면 이혼을 하는 건 한순간이라며 놀란 마음을 달래며 마음을 좀 바꿔보라고 몇 번이고 달래셨어요. 밖에 놔둔 짐을 집 안으로 들고 오겠다고 씨름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그만 좀 나대라고 소리까지 질러버렸고요. 그러자 그제서야 가만히 소파에 앉아 제 눈치를 보시더니만 급기야 무릎까지 꿇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다시는 니네 아빠한테 외롭냐고 전화 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라. 나 진짜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외롭지 말라고 소개만 시켜주려고 했던 거야. 그 이상 다른 생각은 한 적이 없어. 정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자기 아들 인생을 자기 때문에 망칠까 싶었는지 이대로는 그냥 갈 수가 없다며 몇 번이고 부탁을 하는데 저도 보고 있자니 안쓰럽긴 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갔거든요. 돈 많은 며느리 덕에 그간 용돈도 더 받아보고 돈으로 생색내는 소리를 잘도 해가면서 혜택을 받아왔었는데 영원할 것 같았던 황금 거의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내쫓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장 눈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황금 거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이어가 보기로 했어요. 이왕이면 저도 무릎까지 꿇고는 당신 체면과 당신 아들 인생을 구제해달라고 비는 어머님의 모습에 용서라는 걸 했었을 텐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타이밍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난 후 바로 아빠를 여자한테 소개시켜주려고 했다는 그 사실, 그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여동생이었다는 그 사실을 저는 100번 이해하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 손에서 시어머니의 이 더러운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아찔한 가르침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 남편하고는 진짜로 별거를 선언했어요. 원래도 진짜였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더욱 독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칼같이 잘라내고자 한 거죠. 시어머니를 쫓아낸과 더불어 어머님이 들고 온 남편 짐가방도 도로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문을 걸어 잠궈 버리니 남편은 당연히 퇴근하고 나서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요.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또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물론 집으로는 들어오지 못한 채 집 밖에서 한참이나 씨름을 하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을 끝까지 집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니 제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자기가 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해야 하냐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엄청나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 옆에서 미안해 죽겠다면서 몇 번이고 사과를 했고, 나중에는 시아버지까지 저희 집을 찾아와서 같이 저를 말려보겠다고 나섰는데요. 전 싸그리 무시를 했습니다. 이번 목적은 시어머니의 잡스러운 그 머릿속을 싸그리 비워드리는 것이었기에 할 수 있는 만큼 독하게 나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저한테 쫓겨나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별거를 일주일이 넘게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오는 남편 전화, 남편의 문자, 그리고 시어머니의 문자에 더불어 시이모님의 문자까지 오만 사람들의 사과하겠다는 말을 들어가면서 일주일을 버텨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당장 이혼을 해도 문제가 없긴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은 아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다가 남편만 조용히 집으로 데려올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남편도 알아서 살살 길 것이고 시어머니도 더는 찍소리를 못하겠죠. 시이모님은 원래 연이 없던 사람이었으니 더욱 소리 소문 없이 살 테고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며느리가 받아낼 부모 재산으로 용돈 한 번이라도 더 받아보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채로 살았을 텐데 왜 엄한 우리 아빠를 시이모님이랑 연결시키러 나대다가 엎어졌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바람에 말실수한 걸 되돌려보고자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걸로도 모자라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까지 꿇으셨으니 말이죠. 얼마나 스스로도 속으로 비참하고 답이 없었겠냐고요. 앞으로는 시어머니 앞에서 돈을 보이기는커녕 용돈 하나도 칼같이 금액을 정해서 줘야 할 때만 줄 거예요. 경조사 같은 날에만 말이죠. 감히 제 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도 못하도록 입 딱 다물고 조용히 내 남편만 단속시키며 살랍니다. 그러면 어머님도 눈치껏 알겠죠. 죽을 때까지 누구보다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며 떠받들며 살아야 하는 게 제 남편이 아니라 저라는 걸 말입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정신 차리게 할 이번 작전은 완전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